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입니다. 그죠?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오늘 이 시점을 놓고 사주를 풀어보는 거예요. 오늘 날짜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8월 13일 양력 5시 하고 여기에 남자냐 여자냐 넣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집에 만약에 개가 오늘 들어왔다 이거예요. 고양이가 오늘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랑 인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025년 8월 13일 양력 지금 이 시간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오후 3시 만났다 그러면 그 시간을 넣으면 되죠. 미시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주를 넣어서 열심히 풀어보는 거예요. 건물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건물이 완공한 날짜를 사주에 넣는 거예요. 뭐든지 오늘 그 사주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8글자를 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얼른 보기에 여러분 이 사주가 어때요? 임자일주는 양인입니다. 양인이면 한성격 하는 거예요. 그죠? 한성격 하는 남자죠. 이게 12월 달이잖아요. 이게 동이잖아요. 그죠? 엄동설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12월 달에 임수로 났는데 이 사람 자체가 뭐예요? 자월 이거 다 11월 달이잖아요. 11월 지지가 어때요? 꽁꽁 얼었죠. 자축 합의되어 있죠. 그쵸? 자축합은 방합이잖아요. 격국으로 보게 된다면 수국을 짰잖아요. 득지도 했고 득세도 했고 득령도 했고 최강사주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최강이다. 그죠? 이거보다 더 강한 사주가 있겠습니까? 최강 사주가 됐다는 거죠. 이 간목하고 이 정화가요. 어떻습니까? 간목은 수다 목부로 부목이 되어 있죠. 간목은 이 많은 물에 그죠? 수다 목부가 됐다. 그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막 살림살이도 떠내려가고 뭐 대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목이 이렇게 떠내려갔다는. 그럼 여기서 이 목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남자니까 식신이네. 식신은 뭡니까?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일이 떠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정화도 이 많은 물에. 그러면 정화는 어때요? 정화는 예를 들어서 수가 많으면은요, 수가 많다 그러면 정화는 어떻습니까? 화식이 되죠. 화식이다. 화식. 그죠? 어때요? 많은 물에 불은 자동으로 꺼지게 된다. 불이 꺼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화는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한테는 처가 되네요. 그죠? 정제처가 됩니다. 근데 정제처가 어때요? 정축을 놨네요. 그죠? 정축은 뭐예요? 백호살이죠. 한성격 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사주를 뜯어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사람은 지금 수가 많다는 거야. 그런데 수가 많은데 꽁꽁 얼어 있다는 겁니다. 한겨울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지는요, 이 지지는 이 사람이 사는 환경이죠.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집 내부예요. 어때요? 굉장히 춥죠. 난로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보일러도 안 들어온 고장난 곳 아닙니까? 굉장히 춥게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죠? 얼굴은 그래도 정화가 있으니까 화색은 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천간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천간은 감출래 감출 수가 없다. 숨길래 숨길 수도 없다. 천간은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천간은 그렇다. 지지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역학자로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환경이, 이 사람 집안 꼬락서니가 어떻게 하고 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구나. 이 사람들은 지지가 방합을 이루고 있죠. 방합은 뭐예요 여러분? 형제의 합이죠. 친구의 합이잖아요. 가족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형제들끼리는 좋아 죽고서 못 사는 사이가 되겠죠. 하지만 방합은 삼합엔 뒤지는 거죠. 삼합은 뭐예요? 신자진 삼합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가을을 대표하고 이건 겨울을 대표하고 이건 봄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각 계절에서 자라는 대표자들만 뽑아놓은 게 삼합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방합은요, 삼합에 한참 뒤지죠. 자, 신자진 삼합을 짰다면은 선장이다. 이거는 방합은요, 갑판 선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신자진이 장관이다. 그럼 이건요, 동네 이장이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합과 삼합의 차이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합을 놨어. 방합국을 놨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끼리는, 그죠? 자기 친구들끼리는 단합이 잘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들이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죠, 전혀. 그죠? 내 채를 어떻게 해요? 끄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 들어오면 다 찢어 발겨 먹겠죠. 자, 비겁 과다자는 어떻습니까? 많이 벌고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비겁은 많이 벌고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비겁 과다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간명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사주가 너무 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월을 먼저 보세요. 월, 이 사람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그 다음에 시주를 보는 겁니다. 월을 봤으면은, 월주를 봤으면, 월지를 봤잖아요. 여기를 봤으면 그 다음에 시간을 보라는 거. 몇 시에 났냐는 거예요. 이게 1시에서 3시에 났는데 이건 뭐예요? 여기도 깜깜한 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얼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얼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수목응결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어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얼어 있다. 그러면 수목응결이 되면 이게 응결되어 있는 사람인데 특징이 뭐예요? 이 상체 하체가 순환 상승이 안 되는 거죠. 순환이 안 되니까 신경이 얼어 있죠. 그러니까 신경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몸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람이 대운이 어때요? 대운이 겨울로, 만약에 울로가 운이 그 북향으로 향해 있다면 그때, 그죠? 몸에 질병을 얻을 수도 있는 거다. 그때는 어때요? 영원히 그 질병을 안고 가는 질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죠. 흰 눈이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섣달에 동서남북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은 형국이라는 걸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화운을 만난 거예요. 화운. 화운을 만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사람이 얼어져 있으니까 화운을 만나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화운을 만나면 발복한다고 그러실 겁니다. 대부분 화운을 만나면 조우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 사주는. 이 사주는 화운이 와도 안 돼요. 화운이 오면 대흉이다. 대흉. 오히려. 왜 대흉이냐 이거죠. 이 얼어 있는 물이 다 녹는 거죠. 이 얼어 있는 물이 다 녹아요. 그럼 어때요? 쓰나미가 일어나겠죠. 쓰나미는 뭐예요? 일본의 그 쓰나미 보셨잖아요.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죠. 흔적도 없이, 그죠? 쓸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쓰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화운을 만나면, 그죠? 사오미로 갔을 때 화운을 만나면 대흉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눈과 얼음이 녹으면은 물방울이 되잖아요. 물방울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화운을 만났을 때, 그죠? 심하게 말하면 어때요? 심하게 표현하면 피눈물이죠. 피눈물. 피눈물이 흐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운이 결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수다 화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수다 화식이면은 결국 불이 꺼진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많아서 불이 꺼지잖아요. 불이 꺼지는 건 몇 가지가 또 있죠. 목다 화식도 되죠. 목이 많아도 불이 꺼지는 거죠. 그 불을 지펴보지만 불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거기다 많은 목을 집어넣으면은 오히려 산소가 통하지 않아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또 금다 화식도 되죠. 금이 많아도요 불을 끄게 되지 않습니까? 또 토다 화식도 되죠. 토가 많아도 우리가 불이 나게 되면, 그죠? 어때요? 그 흙을 갖다 덮어버리면은 산소가 차단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서는 수다 화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화가 누구예요? 이게 자기 처잖아요.
이게 자기 마누라잖아요. 마누라. 자, 마누라가 가물가물 꺼져 간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현상이죠. 그럼 이게 마누라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이 사람 본인 사주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통 제가 사주를 감명할 때 보면 본인 얘기를 하는데 꼭 남편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이게 지금 누구 사주를 제가 감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주로 오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생각하는 거죠. 그러네? 이거 내 사주네? 내 사주에서 그런 신랑 만나고 그런 남편 만난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는 건 뭐예요? 남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를 본다는 건 상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알면 어때요? 배려할 수 있잖아. 이해할 수 있잖아. 나만 알기 위해서 사주 보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알기 위해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나를 알면 남편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83세 대신 그 남자분, 그러니까 이분은 교장 선생님을 이제 했다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주 보러 오셨는데 사주 얘기를 보니까 이게 와이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곧 잠깐 와이프 얘기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혼하자는 게 지금까지 평생 후회라면서 왜 안 했을까 그거를 일장연설을 하시는 겁니다. 한 20분 떠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고 있었잖아요. 그게 제가 듣고 나서 선생님 제가 지금 누구 사주를 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마누라 사주가 아니고 그죠? 여태까지 자기는 마누라를 탓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이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선생님처럼 얘기해 주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처가 정한데 가물가물 꺼져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누라와 이혼하느냐 사별하냐 이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분은요 해로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죠. 이 천간은 어떻게 했어요? 정림합을 했죠. 자, 지지는 자축합을 했죠. 그죠? 자, 천간은 정림합을 했고 지지는 자축합을 했죠. 그러면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이죠. 이러면은 어때요? 이러면은 사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별 이걸 또 바꿔놓았더니 여러분들이 또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혼은 안 된다. 임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누라인 정화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보 정화 마누라에게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힘이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는 사람이다. 왜? 봐요. 자, 등령도 했고 득지도 했고 득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병강세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병강세인 이렇게 힘이 센 남자와 당신이 살게 되면은 10년 살 거 1년도 못 살게 되니까 자기를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임수가 정화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처녀시절에 당신은 건강했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만 했을 경우에는 이 정화가 아프지 않아요. 예? 이 정화가 꺼져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 정화가 꺼져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일어나게 된다고요. 언제부터? 결혼한 이후부터. 당신은 처녀 시절에는 굉장히 건강했는데 나한테 시집 와서 심장, 그죠? 정화는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어때요? 나빠졌잖아. 다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 이제 그만 나를 떠나가라고 하니까 정화가 그러니까 이 정림합한 이 정화가 남편한테 나는 당신 품속에서 죽을 것을, 그죠? 죽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알아요. 예? 나는 당신의 품속에서 죽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안 간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이 정화는 이 많은 수의 품 속에서 그죠? 정이 가물가물 꺼져가는지 모르게 꺼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바로 사별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분이 그죠? 이혼을 했더라면 이 사람한테 벗어났다면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죠? 살다가 안 되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은 이혼하면 큰일 난 줄 알았다네요. 그때는 또 삶이 짧았죠. 아무튼 이 정화가 나는 당신의 품속에서 그죠? 살다가 죽는 게 저의 무한한 영광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임수의 품에서, 저 수의 품에서 죽게 된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정화 대신에 병화가 되면 어떠냐는 거야. 병화가 처가 되면, 이 사람이 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여기서 병은요, 인병충이 됩니다. 그죠? 이 병화가 처가 되면 인병충이 되죠. 인병충이 된다. 그러면 인병충은 어때요? 그러면 이거는 사별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생별이죠. 생별. 그러니까 이건 이혼이다 이겁니다. 정화는 사별이 되지만 병화는 생별, 이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추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화는 임수하고는 사별이 되지만 이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주에서 그래요. 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무조건 정화 임수는 이별이다, 사별이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 사주 구조상 그렇다는 겁니다. 병화하고는 어때요? 인병충이 되니까 이혼이다, 이렇게 간명을 할 수 있다. 이 수일간이 태왕하잖아요. 굉장히 강하다, 그렇다는 거죠. 수일주가 굉장히 수기가 강하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수 아니에요. 이렇게 이 금까지 금생 세워버리니까 수기가 태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긴병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희귀성 체질이 되고요. 이 사주에서 왕자 있죠. 왕자가 병이 들게 되면은 그 병은 백약이 무효하다. 여기서는 뭐예요? 수가 신장이죠. 수가 신장이잖아요. 남자한테는 전립선 되겠죠. 그 다음에요, 방광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당뇨가 되겠죠. 그죠? 이런 쪽에 병이 오게 되면 그죠? 고칠 수가 없다. 고질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유난히 추운 글자들이 많죠. 그죠? 굉장히 사주가 춥습니다. 그죠? 그래서 겨울에 글자들이 많으니까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겠죠. 유난스럽게 추위를 타겠죠. 그리고 동상에 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들이 운시가 그죠? 대운이 첫 대운이 겨울로 해자축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기, 천식, 그죠? 해수병을 달고 살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수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술을 아무리 먹어도 많이 먹어도 이 술을 갖다 희석시키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술이 잘 안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에 목이 많다는 거예요. 목이 많다. 만약에 이 사주를 목이 많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에 병이 온다면 그것도 뭐예요? 목은 간이죠. 뇌죠. 그렇죠? 거기에 간에 뇌에 문제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왕자한테 병이 들게 되면은 백약이 무효하다고 그랬죠. 화가 사주에 많다. 그럼 화는 뭐예요? 불이잖아요. 염증이잖아요. 그럼 염증은, 화는 한승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천둥번개보다도 더 빠른 게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급성으로 와요. 뭐든지 급성. 그러니까 염증으로 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염도 급속으로 오고요. 간염도 급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간염으로 오게 되면 막 한 달 만에, 3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구독, 좋아요는 우리 스태프한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